테슬라 소식입니다. 현재 미국 프리몬트 공장 생산부는 일본 파나소닉,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 셀을 공급받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일부를 자체 개발 중인 고성능 배터리 셀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테슬라가 최근 발표한 배터리 조달 계획에 따르면 2021년에 전기차 14만 대분인 10기가와트시, 2년 후인 2022년에는 140만 대분인 100기가와트시의 원통형 배터리를 자체 조달할 계획이다. 올해 약 50만 대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테슬라는 2021년에는 100만 대, 2022년 150만 대, 2023년 200만 대를 생산한다는 계획이지만 배터리 조달 능력 확보가 향후 가장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 내년에 자체 공급할 배터리 셀 규모는 전체 계획량 24% 정도지만 2022년 자체 공급 예정인 140만 대분은 100기가와트시 규모로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것이다. 만약 테슬라가 계획대로 자체 배터리 공급량을 늘려갈 경우 파나소닉이나 LG와 캐틀 등 기존 배터리 공급업체들과의 수급 균형이 깨질 것으로 전망된다. 파나소닉은 미국용 배터리 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 공장 라인 증설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2021년 배터리 생산 능력이 10%가량 증가, 연간 39기가와트시로 확대된다. 중국용 배터리는 현재 LG화학 배터리가 모델 3에 탑재되고 있지만 모델 3 일부와 모델 Y에는 중국 캐틀 배터리가 2022년 6월까지 공급된다.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연간 50만 대 규모로 확장할 수 있도록 건설됐으며 올해 15만 대 규모로 출발했다. 이는 LG화학과 캐틀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분량이지만 향후 중국 생산이 늘어나면 역시 자체 조달에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배터리 자체 조달에 힘을 싣는 이유는 목표로 하는 2030년 연간 2,000대 생산을 위해 차량 가격을 낮추고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조달받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일론 머스크 CEO는 3년 후인 2023년 테슬라의 가장 저렴한 자동차 가격을 25,000달러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현재 테슬라에서 가장 싼 차량은 35,000달러지만 실제 구매 가격은 49,00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차량 가격을 대폭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전기 차량 가격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체 생산이 필수적이라는 계산이다. 지난해 전극 기술 회사인 미국 맥스웰 테크놀로지를 인수하는 등 배터리 핵심 기술 확보와 배터리 셀의 자체 생산에 있어서의 전극 소재 및 제조 공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용량당 생산 비용을 기존 대비 56%가량 낮추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테슬라 외에 미국 제너럴 모터스는 LG화학과의 합작으로 통해 연산 30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자체 생산에 나서고 있고 독일 폭스바겐도 스웨덴의 노스볼트와 연간 16기가와트시 규모의 자체 배터리 셀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외에 현대, 기아차와 토요타 자동차 등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합작을 통한 자체 배터리 셀 생산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때문에 향후 배터리 셀은 배터리 전문 업체의 독자 조달보다는 자동차 업체와의 합작을 통한 조달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니오 소식입니다.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 전기차 업체인 니오가 판매량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여기에 내년에 주행거리 900km급 신형 배터리를 내놓을 예정이어서 관심이 축목되고 있다. 니오는 3일 10월 자사의 신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5,055대로 월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전체의 5인승 모델인 ES6가 2,695대로 전체의 53% SUV를 ES8 6인승 및 7인승 버전이 1,477대로 29% 프리미엄 전기, 쿠페 ECU기 883대를 각각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0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31,430대를 기록했다. 니오는 오는 11월 17일 2020년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니오는 지난 9월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한 4,708대 3분기 판매량은 154% 증가한 12,206대를 기록하는 등 갈수록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분석가들은 EC6 출시로 니오가 2020년 3분기와 4분기에 기록적인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니오는 내년에 충전거리가
900km가 넘는 신형 배터리를 내년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니오 설립자인 윌리엄 리비는 9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150kW 시급 배터리 팩을 개발 중이며 이는 2021년 유럽에 출시할 신차종에 장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테크포스트에 따르면 리빈 CEO는 니오 드라이버 클럽인 EP 클럽 미팅에서 150kW 시급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 배터리를 장착하면 니오는 ES6의 주행거리를 2배 이상 늘릴 뿐만 아니라 엔진 차량 및 하이브리드 차량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터리의 화학적 성질이나 배터리 셀 공급자, 크기와 무게 또는 배터리 팩의 가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니오는 2021년 1월 9일 중국 청두에서 니오 데이를 개최해 배터리를 공개할 예정이다. 니콜라, 소식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사기 논란에 휩싸여 주가가 크게 내려갔던 미국 수소트럭 회사 니콜라의 주식을 지난달에도 260억 원 이상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에 50달러대까지 올랐던 주가가 사기 논란으로 급락하자 이를 이용해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제너럴 모터스가 니콜라와 협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니콜라도 구체적인 생산 계획을 밝히면서 서학개미들의 저가 매수 투자가 수익으로 이어질지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투자자들은 니콜라 주식을 2,333만 5,237달러 순매수했다. 이는 순매수 결제금액 기준으로 지난달 전체 해외 주식 중 12위에 해당한다. 국내 투자자들은 지난달 니콜라 주식 9,656만 7,959달러어치를 매도했지만 1억 1,990만 3,196달러를 매수하면서 순매수 포지션을 유지했다. 미 나스닥에 따르면 니콜라 주가는 지난 9월 8일 50.05달러에서 11일 32.13달러로 17.92달러 급락했고 9월 29일에는 17.88달러까지 내려왔다. 10월 들어서는 24에서 25달러 선까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다 다시 하락해 10월 30일에는 18.31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니콜라 주식을 사모으는 것은 니콜라가 구체적인 생산 계획을 공개하고 제너럴 모터스도 니콜라와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 내 글로벌 수소차 시장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국내 투자자들이 니콜라 투자에 나선 원인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월 30일 니콜라의 신임 CEO 마크 러셀은 올해 말까지 독일 공장에서 트럭 시제품을 출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대량 생산 체계에 돌입하겠다는 내용의 생산 계획을 공개했다. 또 제조 파트너십을 체결한 완성차 업체 GM의 마크 루스 사장은 지난달 22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니콜라와 맺은 20억 달러 규모의 협력 계약 협상을 계속 진행하겠다며 니콜라와 협력할 방침을 확인했다. GM과 니콜라는 전략적 제휴를 맺고 GM이 니콜라의 픽업 트럭, 대저를 생산하는 조건으로 니콜라 지분 11%를 취득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 협상을 오는 12월 3일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삼성증권 연구원은 GM이 니콜라를 이끌고 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니콜라에 계속 투자하는 데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또 미 대선 이후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업들도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분위기도 니콜라 투자에 대한 투자 심리를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국 수소차 시장은 굉장히 초기 단계에 있고 향후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사용해 지원하느냐에 따라 시장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가능성을 보고 투자자들이 자금을 넣는 것 같다며 다만 지금으로서는 니콜라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수소차 분야에서 주목받는 기업이 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은 2일 미디어들의 초청장을 보내오는 10일 오전 10시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의 애플 본사 내 애플파크에서 애플 스페셜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대장에는 원모어싱란 제목이 달렸다. 이는 과거 애플의 신제품 발표 행사 말미에 스티브 잡스 창업자가 마무리 발언을 하고 퇴장할 것처럼 하다가 다시 돌아서면서 하던 발언이다. 잡스는 이 발언 뒤 신제품이나 새로운 기능을 깜짝 공개하곤 했다.
이 행사는 애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된다. 애플은 지난 6월 개최한 세계 개발자 대회 2020에서 직접 설계한 반도체 칩을 탑재한 맥 컴퓨터를 연말께 내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06년부터 인텔의 프로세서를 써왔으나 14년 만에 이를 자가 생산 부품으로 바꾸겠다고 한 것이다. 당초 애플 맥 컴퓨터의 CPU는 1984년 모토로라가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어 1994년 IBM이 모토로라 역할을 대체했고 2006년엔 인텔이 맥 컴퓨터의 칩 공급업체로 부상했다. 애플의 신제품을 정확히 예측하기로 유명한 거밍치 TF 인터내셔널 증권 애널리스트는 앞서 애플이 새로운 디자인을 채택한 아이맥 데스크톱과 애플 칩을 쓴 노트북을 출시할 수 있다고 예상한 바 있다. 애플은 지난달 13일 스페셜 이벤트를 열고 처음으로 5G를 탑재한 아이폰 12 시리즈를 공개했고 9월 15일에는 신작 애플워치와 아이패드 등을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도네시아의 유니콘 기업 부칼라팍에 1억 달러를 투자한다. 블룸버그는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3일 보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부칼라팍에 전략적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을 인정한 상태다. 부칼라팍은 동남아시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스타트업이다. 온라인에서 금융과 통신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해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오픈마켓 사업을 영위한다. 중국의 엔트그룹은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도 지난해 공동펀드를 통해 이들에게 5천만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조력에 힘입어 부칼라팍은 사업 확장을 위해 2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려던 목표에 가까워지게 됐다. 대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를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채택해 1,200만 상인과 1억 명의 소비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리스 이즈미 마이크로소프트 인도네시아 사장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상인과 소비자가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구매 판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